예방 백신이 도내 각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상대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인구 유출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강릉 구도심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직원들이 살던 정선 지역 한 아파트가 사실상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1도 1국립대 출범을 위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 지역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임계면에 사는 50대 여성이 지난 14일 교회 예배에 참석해 28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자가격리 조치됐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정선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는 정선 17명, 속초 6명, 강릉 3명, 동해, 원주, 인제 각각 1명 등 모두 29명입니다. 한편 동해시에서도 경기 남양주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평창 거주 80대 주민이 증상 발현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원도에서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1차 접종 대상 9,200여 명분의 백신이 오늘 도내 요양병원 등에 도착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백신 도착 상황과 접종 일정을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춘천시 보건소에 도착합니다. 군 경의 호위 속에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를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명분입니다. 이 백신은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시설에서 현장 접종됩니다. 수량 등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백신은 보건소 저장 냉장고에 보관됐습니다. 1,000명분의 백신은 그 시설에서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좀 보건소 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춘천 지역 요양병원에도 1,900명분의 백신이 전달됐습니다. 춘천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는 사람은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50대 입소자입니다. 65살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가 대상인 1차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만 9,200여 명, 이 중 8,700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3월 중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등 1차 대응 요원 12,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5월에는 65살 이상 노인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복지시설 대상자 등 36만 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일반 주민 접종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11월까지 전 도민의 70%인 92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접종센터, 보건소 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방문 접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저온 냉동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해당 설비가 있는 각 지역 접종센터에서 접종합니다. 접종센터는 춘천 봄내체육관 등 도내 각 시군별로 한 곳씩 설치되고 빠른 곳은 다음 달, 늦어도 4월까지는 설치가 모두 완료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백신 접종 뒤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며 접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가 전국 최초로 1도 1국립대 추진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하나의 국립대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전국 최초로 1도 1국립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나의 국립대로서 춘천, 강릉, 원주, 삼척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합니다. 양 대학은 앞서 각각의 통합의 경험이 있고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연합대학 협약을 통해 자원과 학사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생존,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학의 그런 생존을 넘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고 특성화를 통해서 발전을 한다라면은 보다 더 우리 강원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의 국립대가 강원도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1도 1 국립대학이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최초로 되는 건데 그걸 중심으로 사립대학까지 이 네트워크에 포함을 해서 사립대는 강소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1도 1 국립대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 지역사회 등 세부적인 문제는 양 대학의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관련 용역을 마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상생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더 공고히 해서 지역에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협약이라고 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강원권 1도 1 국립대가 학령 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 등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환경정비와 주민 모으기 사업 등 기초 작업을 닦아왔던 강릉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강릉 구도심인 옥천동과 중앙동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락한 중심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모두 25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펼쳐지며 12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3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까지 특화 골목길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대형 건물들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장을 갖춘 시민예술촌은 다음 달 완공돼 문화복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심 재생 어울림 플랫폼도 현재 공정률 60%를 넘어서며 6월까지는 완공될 예정인데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과 마을 학교 운영, 마을 기업 육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커뮤니티 강화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9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진행하는데 특히 눈여겨볼 점은 주민들의 교류 강화입니다. 마을 공동 경작 텃밭 운영, 공유 주방 활용, 건강 등의 자기 관리 교류 등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고 참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한테도 많이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좀 더 활동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작년까지는 한 2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가를 한 것뿐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토박이들이 많고 오래된 점포들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맛집 지도 제작, 창업 점포 강화, 지역 인재 블로거 양성 등을 통해 골목 상권도 강화합니다. 마을에 있는 자원과 그리고 마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주민들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익 사업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중앙동 살마터 주민 인문 소양 향상과 청소년 문화 복지를 위한 숲속 그린 캠퍼스 조성을 위해 근대에 지어진 느낌이 물씬 나는 건물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준비에 나섰습니다. 급격히 쇠락했던 옥천동과 중앙동의 구도심이 중앙시장, 월화거리, KTX 강릉역과 연계해 뉴딜 사업으로 회생할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철도공사 직원들이 살고 있는 정선 지역의 한 아파트가 낡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개선을 요구했는데 철도공사의 대처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남면의 한 아파트입니다. 건물이 오래된 데다 외벽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져 겉으로 보기에도 을씨년스럽습니다. 4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인근 민둥산역에서 일하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사택으로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18세대만 사택으로 활용되고 절반 이상은 비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가 아주 허술해 인근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겉을 봐도 지역의 흉물이잖아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 더 해요. 온갖 쓰레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안 살다 보면 완전히 폐허지요. 청소년들 완전히 저걸로 변해버렸는데. 아파트 뒤편에 있는 직원 숙소 건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주택가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6년가량 됐는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10년 전 철도공사가 자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5년 전 정성군이 추가로 벌인 안전진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도청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정성군하고 이 흉물을 빨리 없애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둥산역 기능이 줄면서 사택 활용도가 떨어져 철도공사가 아파트를 다시 짓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년 전부터 직원 사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파트 건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마저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은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임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임차가 이제 더 이상 좀 어려우면 또 다른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공기업인 철도공사 직원 아파트가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민둥산 억새와 연계해 마을을 다시 갖고 가는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매액이 3년 연속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기업, 수출협회와 유관기관까지 힘을 합쳐낸 성과인데 강원도는 올해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서 25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생산된 홍삼 제품은 중국에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까다로운 중국의 수입 절차 때문이었는데 강원도와 수출연합회 등의 도움으로 강원 인삼농협에서 생산된 제품이 올해 첫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이처럼 강원도와 도내 기업, 수출협회 등이 똘똘 뭉치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강원도의 지난해 수출액은 20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3년 연속 강원도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중국의 경우 위생 허가와 제품 인증이 면제되는 전자상거래 수출 시스템을 통해 시장을 개척했고 중국 연예인을 내세운 온라인 홍보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면류와 의료기기 등을 주력 품목으로 하는 수출 호조세가 올해까지 이어져 올해 1월 강원 수출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증가율 1위입니다. 강원도는 내친 김에 올해 수출 목표액을 25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수출 달성 목표는 25억 불로 정하고 이를 내외에 천명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수출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도청 인근의 대형 LED와 라운지를 갖춘 첨단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최대 4,000명까지 동시 접속해 강원도산 제품을 해외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목적 디지털 스튜디오를 강원도청 내에 지을 생각입니다. 24시간 최첨단으로 지어서 24시간 언제라도 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해 설립한 강원 수출 주식회사를 대표 수출 창구로 만들고 GTI 박람회도 온라인을 통해 1년 내내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 비중이 52%에 달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혁신성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과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 인도와 아세안 시장으로 강원도산 제품의 판로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22일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9번째 발견됨에 따라 삼척시가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삼척시는 양돈 농장 5곳의 소독을 강화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축산과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환경보호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강릉시가 ITS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강릉시는 내년 10월까지 490억 원을 들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경강로와 강릉대로, 율곡로 등의 주요 도로 110km 구간에 걸쳐 ITS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나 기지국 등을 통해 교통량 빅데이터를 통합센터에서 수집하고 이를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앱 등에 제공하며 교통량 등에 따라 신호나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 영동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 지역이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기상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시료 습도가 30에서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경포 달빛 산책 행사를 펼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경포 호수 광장에서 달맞이 마을, 눈꽃 마을, 숲속 마을 등의 경관 조명을 테마별로 구성하고 산책로를 따라 장식 전구를 배치했습니다. 행사장 조명은 해가 질 무렵부터 밤 11시까지 밝히며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관람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국내 1위 시멘트 기업인 쌍용양회가 회사 이름을 쌍용 CNE로 바꾸고 탈석탄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쌍용양회는 시멘트 대표 기업의 정체성인 쌍용은 유지하면서 시멘트와 환경의 영어 약자인 C와 E를 더해 종합 환경 사업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50만 톤인 유연탄 사용량을 지난해 100만 톤으로 감축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유연탄 사용량 0톤을 목표로 폐합성 수지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관련 설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쌍용시멘트 동해 공장은 도내 대형 배출 사업장 가운데 총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입니다. 정선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102주년 3.1절을 맞아 비봉산의 일제신사 단죄비를 건립했습니다. 정선 지역 수호산인 비봉산에는 일본이 강점기 시절 신사를 세우고 주민들에게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편 정선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주민 성금을 모아 친일파 박춘금 단죄비와 평화의 소녀상, 정선 동학농민군 역사비를 세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도형 진학지원 통합 시스템 감자바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감자바 프로그램은 3학년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1, 2학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와 교사 중심의 통합정보 웹과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모바일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앱을 통해 교과, 비교과 정보는 물론 대학별 모집 요강과 자신의 지원 가능 대학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기에서 현금을 털어 해외로 달아났다.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로 붙잡힌 페루인 한 명이 내일 국내로 추가 송환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페루 남성인 44살 A씨는 지난해 2월 공범 2명과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기에 든 현금 2,400만 원을 훔쳐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달아났다. 공범인 31살 B씨와 스페인에서 검거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국내로 먼저 송환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공범 한 명은 홍콩 국적의 37살 남성으로 범행 직후 이들과 함께 국내를 빠져나간 뒤 캄보디아로 도피해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보다 촘촘한 철도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인 가운데 강릉시가 역세권 개발 종합 기본구상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허브 거점 수요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고 철도를 활용한 산업 물류 거점 단지를 조성하며 한국철도공사 등과 연계 교통망 보완, 관광 상품 개발, 협업 체계 구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릉시에는 2022년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2027년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이 조성되며
2025년 경강선 월곶 판교, 여주 원주 구간, 2027년 수서 광주선이 연결돼 철도 중심 도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동해시 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일부 업무를 재개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해 중단했던 업무 가운데 보건증 발급과 한방진료, BCG 예약 접종을 다음 달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과와 구강진료, 건강진단서 발급, 보건사업 등은 당분간 계속 중단되고 삼화보건지소 운영 중단도 계속됩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위기가구 발굴 지원단 363명과 함께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사무실 일부를 이전합니다. 속초시는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와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보건소에 있던 선별진료소를 속초시 생활체육관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방역관리팀과 감염병 관리팀도 생활체육관 사무실로 옮겨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된 속초시 생활체육관에는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됐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대책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발전소의 안정적인 건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유치했다며 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는 외부 세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중단된 발전소 항만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